비대 노즐과 정수기 부품, 디지털 도어락을 만들던 회사가 있습니다. 코웨이와 삼성전자에 생활가전 부품을 납품하는 게 본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 회사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닌 이유로요. 바로 이렌시스입니다.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과 가정용 로봇 볼리에 들어가는 감속기 공급사로 지목되면서였습니다. 냉장고 모터를 만들던 SPG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과 양팔 로봇에 감속기 전량을 공급합니다. 양팔 로봇 한 대에 감속기가 22개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현대차 그룹이 1차 협력사 200여 곳으로부터 휴머노이드 부품 사업 계획서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사인지 로봇 회사인지 구분이 흐려지는 일이 수백 곳 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다룰 질문은 하나입니다. 국내 3대 그룹이 로봇 산업에서 벌이는 진짜 경쟁은 누가 더 좋은 로봇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기존 부품 생태계를 더 빨리 로봇 부품 생태계로 갈아 끼우느냐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은 액추에이터입니다. 제어 신호를 실제 움직임으로 바꾸는 구동장치로 로봇의 관절에 해당합니다. 모터와 감속기, 제어기, 센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감속기는 그 액추에이터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모터의 빠른 회전을 줄이는 대신 힘을 키워서 관절이 정밀하게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이 시장은 지금 일본 기업들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왔습니다. 국제 부품사들이 감속기 국산화에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액추에이터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발표 주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현대차 그룹 공식 자료는 재료비의 약 60%, LG전자는 40% 이상, 현대차 협력사 관계자는 30에서 50%라고 합니다. 회사 공식 자료일수록 비중을 높게 잡는 경향이 있는데 자사 사업의 중요도를 강조하는 맥락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세 그룹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계열사 전 단계를 로봇으로 묶었습니다. 로봇 본체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소재는 현대제철, 핵심 부품은 현대모비스, 물류 로봇과 협동 로봇은 현대위아, 소프트웨어 관제는 현대오토에버, 물류 자동화는 현대글로비스가 맞습니다. 가장 앞서 나간 곳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올해 1월 CES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협력을 공식 발표하고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양산 시점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로보틱스 분야에서 확보한 첫 고객사입니다. 오늘 11월 아틀라스용 바디 액추에이터 C제품을 납품하고 2028년까지 미국에 연산 35대 규모 생산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로봇 수요 2만 5천 대 기준으로 액추에이터 약 80만 개, 매출 약 1조 2천억이라는 추산이 돌지만 이건 회사가 제시한 목표치가 아닌 업계 추산입니다. 그리고 그룹 바깥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부터 시작될 휴머노이드 대량 생산에 맞춰 1차 협력사 200여 곳에 사업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HL 만도는 모터와 제어기, 감속기를 하나로 묶는 모듈화를 제안했고 DIC는 미중 갈등을 고려해 중국산 히토류를 쓰지 않는 구동 모터를 내놨습니다. 로봇 전문성이 부족한 협력사들은 SBB 테크나 SPG 같은 전문 업체와 손잡고 있습니다. 목표는 원가입니다. 대당 10만 달러가 넘는 휴머노이드 가격을 2만 달러 수준까지 낮춰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게 협력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차는 협력사들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단순 발주가 아니라 생태계를 함께 키우겠다는 접근입니다. 이런 재편의 배경에는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도이치뱅크 기준 글로벌 휴머노이드 출하량은 올해 2만 대에서 2030년 100만 대, 2035년 6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현대차 그룹과 같은 공식 밸류체인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회사 지분 편입을 축으로 계열사와 반도체 장비사를 함께 엮는 구조를 씁니다. 2023년 868억 원을 투자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14.7%를 확보했고 2024년 콜옵션 행사를 통해 지분율 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연결 자회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올해 7월 신설된 RX 사업 추진실이 삼성 전기,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까지 그룹 전체 로보틱스를 총괄합니다. 부품 쪽에서 눈여겨볼 회사가 바로 SPG입니다. 유성형, 하모닉형, 사이클로이드형, 감속기 모두 독자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로봇 구동부마다 필요한 감속기 종류가 달라서 한 회사가 일괄 납품하고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KH바텍은 스마트폰 폴더블 힌지 정밀 가공 기술을 로봇 외장 케이스로 확장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 8종 전 모델의 부품 53종을 수주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거쳐 로봇으로 가는 우회로도 있습니다. 원익 홀딩스는 자회사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과
로봇손을 개발하고 아지네스텍은 모션 제어칩을 장비사에 공급하면서 동시에 삼성전자의 로봇을 직접 납품합니다. 현대차와 삼성의 차이는 공개 수준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부품 공급 계약과 양산 일정까지 직접 발표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자회사 편입만 공시로 확인되고 어떤 부품사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는 개별 수주 공시나 업계 취재로 간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쪽 공급망이 더 검증 가능하고 삼성 쪽은 추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LG입니다. LG는 계열사만으로 로봇 부품을 거의 다 조달할 수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LG전자, 센서는 LG이노텍,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시스템 통합은 LG CNS가 맡습니다. 특히 LG전자는 1962년부터 세탁기와 청소기를 만들며 연간 4천만 개 이상의 모터를 생산해왔습니다. 이 모터 기술과 감속기 설계 능력을 결합해 액추에이터 브랜드 악시움을 내놓고 창원 공장 파일럿 라인에서 올해 상반기 초도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외부 판매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8년 전 심어둔 지분 투자가 지금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2018년 881억 원을 넣은 로보스타 지분 가치 2,500억 원, 2017년 90억 원을 넣은 로보티즈 2,731억 원이 됐습니다. 로보티즈만 보면 30배 가까이 뛴 겁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 구광모 회장이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왕과 협약을 맺고 내년 1분기 이족보행 휴머노이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세 그룹이 각자 밸류체인을 완성해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현대차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삼성이 아니라 LG가 가져왔습니다. 시장은 현대차 로봇 플랫폼 모베드에 배터리를 공급하던 삼성 SDI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선택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옵티머스 공급사이기도 합니다. SPG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감속기를 전량 공급하면서 동시에 현대차 협력사들이 손잡는 파트너로 거론됩니다. LG 이노텍은 계열사로 봇을 지원하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부품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즉 국내 로봇 부품 생태계는 그룹별로 깔끔하게 나뉜 세 개의 사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 그룹이 같은 부품사를 공유하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짚어야 할 반대축도 있습니다. 목표 판매가부터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만 달러 로봇을 2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는 보도, 2만에서 3만 달러라는 보도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합의된 확정치가 아니라 협상 중이라는 결론입니다. 부품사들의 실제 매출 비중도 아직 작습니다. SPG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정밀 감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수준이고 5년 안에 25%에서 3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 단계입니다. 협력사 상당수는 대부분 설비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2028년도 양산이라 초기 물량은 많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렌시스가 비대 부품사에서 삼성 로봇 부품사가 되고 SPG가 냉장고 모터 회사에서 감속기 전량 공급사가 되고 로보티즈 지분 가치가 30배 뛴 일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국내 3대 그룹이 각자 본업의 제조 역량을 피지컬 AI, 로봇 부품망으로 이식하는 같은 패턴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속도로 시행하고 있다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판매량으로 밸류 평가를 받는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언제까지나 반도체 사이클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백색가전 실적만으로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대기업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 그 전환이 각자 도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대차 로봇에 LG 배터리가 들어가고 삼성 자회사 로봇의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현대차 협력사의 파트너가 됩니다. 개별 그룹의 승부가 아니라 국내 부품 생태계 전체가 함께 재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재평가가 아직 확정된 숫자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건 참고해야 합니다. 목표 단가 같은 기본 수치조차 보도마다 다르고 부품사들의 로봇 매출 비중은 아직 한 자릿수입니다. 피지컬 AI가 국내 대기업의 업종 정체성을 바꾸고 있다는 방향성은 뚜렷하기에 이 방향성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환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확정되는 속도는 지금부터 꾸준히 공부하면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부의 노반장이었습니다. 필승!